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신 한일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 라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일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도 궁금함이 많은 캔디입니다. 네, 무슨 캔디인가요? 궁금 캔디요. 궁금 캔디. 네. 네, 무슨 캔디로 할지 계속 고민하시던데 네. 오늘은 궁금 캔디로 가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많은 한일파 청취자분들이 되게 기다리고 또 많이 그리워했던 그 신앙 상담 코너가 다시 네, 복귀를 했습니다. 네, 다만 오늘은 교회 오빠가 아닌 교회 언니, 저에게는 교회 누나가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교회 언니의 신앙 상담 코너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다 보니까 오늘 좋은 방송이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라쿤님, 네. 요즘 핫한 커플 논쟁 3가지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깻잎 논쟁 들어보셨어요? 깻잎 논쟁은 들어봤죠. 깻잎 논쟁은 저랑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제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의 깻잎을 떼주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이해할 수 있는지. 네. 캔디님은 어떤가요? 저는 떼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 되게 마음이 열린 분이시네요. 저는 좀 반대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70%가 반대한다고 하던데 네. 조사 결과가 있던데 또 다른 논쟁은 어떤 거죠? 새우 논쟁도 있어요. 새우 논쟁. 새우 논쟁은 말 그대로예요. 네. 그 커플이 2명 있는 거죠. 네. 거기에 그 사이에 남자가 있는 거죠. 네. 네, 저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을 네. 해보자면. 네. 네. 근데 이제 새우를 까려고 하는데 잘 못 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인이 아닌 다른 이성의 그 새우를 까준다. 네. 이게 용납이 되냐? 저는 안 돼요. 그래요? 네. 왜 안 되죠? 그거는 손으로 까주는 거잖아요. 손맛이잖아, 손맛. 네. 정성이 정말 듬뿍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는. 아, 손맛에 좀 예민하시구나. 네. 깻잎은 왜 되는 거죠? 깻잎은 젓가락이니까? 깻잎은 젓가락이기도 하고 젓가락으로 하니까? 답답하니까 떼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찬성입니다. 새우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같이 밥을 먹으면 네.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다른 논쟁이 또 어떤 거죠? 다른 논쟁은 패딩 논쟁이 있어요. 패딩 논쟁은 뭐죠? 처음 패딩 들어보는데요. 논쟁은 이제 지퍼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다른 커플이 아니고 다른 이성인 거죠. 근데 지퍼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대신 올려줄게 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네. 어떻게 하세요? 찬성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반대하세요? 저도 이거는 거의 반대지 않을까요? 그죠. 네. 어떻게 지퍼를 올려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건 논쟁거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논쟁이라 하면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귤 껍질 까주기. 이런 것도 있고 신발끈 묶어주기. 신발끈 가능합니까? 신발끈도 안 돼요. 허용 안 됩니까? 네. 네, 보수적인 분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연애에 대해서 또 관심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과연 어떤 연애가 좋은 연애일지, 그리고 사실 연애에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겠지만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내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 불교 집안이다. 종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결혼해도 될지. 물론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답을 듣고 싶다. 혹시 캔디님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그냥 저희 집안은 기독교이다 보니까 네. 부모님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난 반댈세. 불교를 다니는 남자친구는 안 된다. 네, 안 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안 근데 된다. 캔디님이 그 남자를 많이 사랑하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든 설득을 드라마 할 것 주인공 되는 같아요. 거죠. 맞아요. 네, 캔디님은 궁금한 게 있나요? 저도 궁금한 거 있죠.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연애를 안 해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게 사랑이 맞는 건지 인 건지 아닌 아 건지. 이게 사랑일까? 네. 아 이거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뭐 속 시원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사랑의 감정이 뭘지. 네. 음, 사랑이란 뭘까? 네, 결혼하려면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사랑을 하면 꼭 결혼까지 가야 하는 건가? 아 이것도 결혼에 대한 의문이에요. 또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게 선택인지 필수인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해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네. 저도 뭐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둘이 이렇게 고민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네. 한 분을 좀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이번엔 교회 언니가 나오셨죠? 네. 네, 저에겐 누나고요. 언니라고 부르세요. 네. 같이. 그럴까요? 네. 네, 오늘 교회 언니를 한번 모셔보겠는데요. 뭐 이분은 부정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땐 연애의 산 증인이다. 오. 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벌써부터 많은 고민들이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분이고요. 과연 뭐 대단한 능력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 봉사교통 부장님이신 우리들의 교회 언니 마틸다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틸다님 정치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계속 출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또 불러주셔서 오늘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아요. 네, 저번에는 또 헌혈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나 또한 뭐 여러 수치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또 공감이 됐고 많은 분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주제가 달라요. 오늘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겠다는 네. 그 다짐으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다짐으로 나오셨어요? 저 다짐해야 되나요? 네, 캔디님이 그냥 다짐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뭐 궁금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마틸다님께서는 또 제가 듣기로는 되게 뭐 성공적인 연애,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궁금한 게 어떻게 남편분과 연애를 하셨고 결혼하셨는지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오, 너무 궁금해요. 네, 큰일이네요. 이거 성공적인 연애와 결혼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교회 오빠였어요. 저희 오빠도. 교회 네, 오빠였어요. 우리 오빠 교회 오빠였고 뭐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제가 첫눈에 반했다. 오. 네, 제가 첫눈에 반한 게 저도 그 첫눈에 반한다라고 하는 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첫눈에 반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거. 왜 왜냐면은- 반대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신앙을 중요시하는 제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결혼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네. 마음을 부정했죠. 네, 이건 사랑이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뭐 이렇게. 일단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집에 가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은 전혀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정말요? 네, 완벽하게 반대. 네, 키도 너무 크고 덩치도 너무 크고 저는 호리호리한 꽃미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외적으로도 일단 저의 이상형과 거리가 멀었고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랐지만 네. 그 스타일 자체가 일단 제 이상형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 자꾸 이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고 그리고 이 교회를 그날 처음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우연찮은 기회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교회에서 처음 만난 청년회장 오빠님께서 네. 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궁금한 건 마틸다님의 눈에 들어왔다면 다른 또 자매님들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리고 왜 교회 오빠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교회 오빠의 꽃은 청년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무수한
이 여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앙 좋은 완전한 교회 오빠였어요. 완벽한 교회 믿음 오빠. 좋은 더군다나 신학생 오빠였으니까요. 아. 그 로망이죠 모두의. 완벽하네요. 예, 그래서 무수한 여청년들의 로망이었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무슨 문제가 문제요? 발생했죠?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는 인생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훅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이제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잊어버리게 해달라. 쉽지 않죠. 그 청년 회장님을 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 감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3일 동안 철야를 했답니다. 아 정말요? 철야까지 하신 거예요? 네,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항상 네. 저는 이제 저를 이렇게 이게 자랑입니다만 해주세요. 와, 틈새 자랑. 네, 항상 다른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대시를 먼저 했지 제가 먼저 남자애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경험이 처음이었고 그런 감정은 원래 처음부터 부정을 해왔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 그리고 나는 할 일이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를 이제 고민이 되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감정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강제로. 이 마음을 부정하고. 하셨구나.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렵죠. 제일 어렵죠.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새벽에 가서 밤에 가서 이제 새벽까지 해서 3일 내내 계속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정리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박을 했어요. 어떤 무슨 도박이요? 궁금하죠? 네. 궁금하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네.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자꾸 안 잊어버려지니까 하나님께 한번 그냥 훅 던졌어요.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면 네.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고백하게 해주세요. 오, 진짜 도박이다. 완전 도박이죠. 네. 근데 네.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새벽 7시에 마음을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내 마음을 정리를 하자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분께? 교회 오빠에게 교회 오빠에게. 그 기도하던 내 아. 마음을 흔들어 놓은 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네. 만나자라고 해서 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이제 또 그래 뭐 만나는 건 뭐 그래 내 마음이 정리됐는지도 한번 시험해 보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들어보자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될게요? 고백하셨나요? 고백했어요. 갑자기. 와. 그러니까 네. 전혀 그분도 저에게 마음을 보이거나 네.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잊어버리려고 했겠죠. 네. 네, 그랬는데 느닷없이 와서 결혼을 전제로 자기가 배우자가 맞는지 기도해 보지 않겠니? 정말요? 라고 했어요. 신기하죠. 네. 네. 그럼 이쯤 되면 저의 도박은 도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계획을 네. 하신 건가?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충 이쯤 되면은 이거는 운명이다. 인연이고 운명이고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네.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고 그동안 있었던 사연을 이메일도 보냈어요.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마음 정리 중이었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신에게 연락이 왔다. 그렇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게 6월 6일 현충일 빨간 날 쉬는 날 회사 출근 안 하고 남편이 저에게 와서 고백하고 그때로부터 제가 마음 정리를 다시 해서 알려주고 그 마음이 서로를 이제 허락하게 되었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되게 마음속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제 마음만 분주했네요. 네, 바빴던 것 같아요. 바빴네요, 네. 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맞아요. 마음속은 바빴던. 네, 아마 그렇게 고백하러 왔을 때에도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저를 많이 지켜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표현을 네. 안 하셨나 봐요. 네, 네. 그러니까 표현이 서투르게 되면은 오해를 살 만한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 결혼 정년기에 이른 두 남녀가 교회에서 만났는데
지금 무수한 사람들의 경쟁을 뚫고 그렇죠. 자기가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누가 자기를 좋아하던 간에 이 사람도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뭐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 아. 사람이었고 그러네요.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설계해 둔 게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마음 정리를 했던 건데 둘 다 그런 고민 속에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네. 아, 듣는 저도 막 드라마 보는 것처럼 맞아요. 되게 재밌게 들리는데요. 마틸다님, 다들 연애하기 전에 이상형을 기준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상형이 키는 175 정도의 얼굴은 강아지상, 그리고 노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아, 그러면 네. 키 175에 노래 잘하면 되나요? 키 175에 얼굴은 강아지상이요. 아, 강아지상?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얼굴은 강아지상이 들어갔어요. 네. 네, 이 정도거든요. 네. 딱 이 정도인데 마틸다님, 그러면 그 남편분이 이상형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형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음. 당시에 이제 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캔디님께서 네. 뭐 키에 대한 이상형, 네. 얼굴 상에 대한 고양이 말고 강아지, 네. 뭐 이런 이상형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외적인 이상형은 일단 저랑은 안 맞았는데 제가 엄청 기도를 했죠.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려야 된다면 그러면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라고 하는 신앙적 이상형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신앙적 이상형에 100%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참고로 외적 이상형은 안 맞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아닙니다. 네. 아니다, 그거는. 마음을 보셨구나. 네. 외적인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음. 그 마음 또 신앙적인 이상형은 100% 맞았다. 네. 네. 근데 뭐 신앙적인 이상형이 맞으니까 또 사랑에 눈이 멀면 아, 또 외적인 이상형은 충분히 바뀐다. 강아지 네. 말고 고양이가 어느 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오, 마틸다님, 지금 제가 쏙쏙쏙 빠지고 있거든요, 점점. 네. 마틸다님,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성을 볼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나? 이게 이성을 고민이 볼 때 많이 뭘 봐야 되거든요. 되냐? 네. 만약 만약 외모는 원빈급인데 성격은 정말 안 좋고 이런 사람이다. 근데 외모가 못생겼지만 성격은 좋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선택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 어렵죠. 완전 극단적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외모, 성격, 돈 스펙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까? 네, 혹시 마틸다님 어떨까요? 그 이성을 볼 때 어떤 걸 먼저 봐야 될지. 뭐 사람들이 이성 상담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요. 네.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결혼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돈도 많으면 좋죠. 네. 얼굴도 잘생기면 좋고 너무 좋죠. 성격까지 좋으면 너무 좋죠. 네. 아마 이런 세 개가 사람들의 베스트 순위이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변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여자들 기준에서 남자를 볼 때 좀 젊을 때, 어릴 때는 남자들 얼굴을 많이 봤다가 이제 결혼할 때쯤이면 좀 능력을 봤다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 성격이 중요하더라 이런 말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좋겠죠. 이건 네. 중요한 문제예요. 사무엘상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건 아마 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따져봐서 잘생긴 것도 좋고 또 성격이 좋으면 좋겠지만 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신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연애를 할 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는 네.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고 네, 또 그렇죠. 신앙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때 외모적인 육적인 어떤 조건만 보고 모든 것을 채우고 만족하는 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렇죠. 신앙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때 신앙적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오래될수록 특히 이게 부부가 되면 네.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갈등들이 생기겠죠. 네. 그렇죠. 갈등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부부인데 네. 오래 묵은 갈등이 있어. 이거는 전혀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나중에 산이 돼요. 넘을 수 없는 산. 그렇게 되면 헤어지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신앙도 중요해요. 신앙도 중요하지만 네. 신앙만 중요한 건 아니더라. 다른 것도 중요하다. 네, 신앙만 중요한 건 아니고 우선순위를 두자면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성격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맞아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신앙하는 관점이 세상을 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신앙은 맞지만 세상을 보는 시각은 달라. 그럼 사사건건 세상에 부딪히죠. 대한 얘기를 할 땐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우게 돼. 네.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서로 의견이 안 맞잖아요. 네, 너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넌 왜 애한테 그렇게 해? 왜 어른들한테 그렇게 해? 너 왜 나한테 그렇게 해? 넌 왜 그렇게밖에 안 돼? 이런 것들로 네.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됨됨이도 너무 중요하더라. 사실은 이게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 있으면 신앙이 좋고 신앙이 좋으면 됨됨이가 좋기도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 그리고 그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네, 그렇지만 뭐 평이하게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예절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의 없는 사람하고는 못 살죠.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그럼요.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신앙인이긴 하지만 하나님만 배려하고 사람은 배려하지 않아. 네.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기본적인 예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말도 표현하는 어떤 단어적인 부분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네. 대화가 안 되는 부부도 있어요. 네. 연애를 해보셨으면 이상하게 너무 좋은데 네. 대화가 안 돼. 아, 계속 끊기고. 예,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다른 그림을 가지고 얘기해.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생각이 다르면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이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이것을 사랑으로 극복해 갈 거냐. 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차이를 대하는 두 사람의 자세가 나쁘면 늘 다투고 자기 생각만 옳고 그러니까 내가 맞아 네가 맞아 하면서 오래 가지 못하겠죠. 네. 근데 뭐 사소한 거는 식성이나 취향이 다른 것부터 하나하나 서로에게 잔소리를 하다가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거 뭐 식성, 취향 이건 맞춰갈 수 있어요. 그쵸. 습관 다른 거, 영화 보는 취향 다른 거, 음악적 취향 다른 거는 맞춰줄 수 있어. 난 재즈가 싫어. 근데 얘는 재즈파야. 그럼 들어주면 되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취향적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거. 마음이 안 맞는 거. 그건 느껴지는 거죠. 아, 대화를 이거는 하다 너무 그게 오래 가면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보면. 를 느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사랑에 의심이 가면 사랑이 유지가 될 수 없죠. 네. 힘들죠, 그러면 그쵸. 하루하루가. 근데 지금 마테이다님 얘기 들어보니까 외모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외모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외모도 나에게 아름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저희 남편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모든 사람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잘생김의 기준이 있는 건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원빈만 꼭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런 원빈 팬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만 원빈 잘생겼지만 네. 남편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잘생겨서 인기가 가 많은. 아니라 그런 스타일과 사는 게 저는 괴로울 것 같아요. 왜요?
바라만 봐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멋짐이 나랑 별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그 원빈 스타일의 잘생김보다는 음. 저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잘생긴 사람이 음. 더 좋아요. 원빈은 약간 날카롭게 잘생겼다라고 아. 저는 생각하거든요. 강아지상 좋아하시나요? 예, 저 강아지인데 너무 강아지 말고 잘생긴 강아지? 강아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네. 잘생긴 강아지. 네, 그 좀 따뜻함이 묻어나는 잘생김은 좋습니다. 아,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인상 좋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네. 외모의 기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얼굴 뜯어먹고 살지 않는다. 네, 아우, 많이 도움이 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사랑하면 콩깍지시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외모적으로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잘생겨 보여요. 오래 보아야 이쁘다.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익숙하고 이 사람의 진정성이 파악이 되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 외모가 출중한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음. 사람의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서 네. 그 사람에게 묻어나오는 그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죠. 어떤 사람은 보면 얼굴이 잘생긴 것 같진 않은데 되게 멋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예전에는 이정재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음. 잘생긴 스타일이기보다는 멋진 음. 배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음. 고시대의 장동건 뭐 등등등으로 따져봤을 때는 깊은 쌍꺼풀과 그렇죠. 뚜렷한 네, 이목구비. 그런 이목구비와 라기보다는 이분은 연세가 드실수록 너무 멋있는 사람 같고 안성기 배우님도 잘생긴 배우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따뜻하고 뭔가 털어놓고 싶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아. 연예인의 기준으로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네. 궁금증을 아주 잘 풀어주셨네요. 네. 내 감사합니다. 눈에 예쁘면 그만이에요. 네. 네, 이제는 좀 질문의 수위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뭐 요즘 그 조건을 좀 많이 보죠. 결혼의 듀오 뭐 이런 업체들 보면 여러 가지를 수치화 시켜놨어요. 뭐 능력에 대해서, 뭐 스펙에 대해서 되게 수치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점수화를 시켜놨죠. 그래서 그 점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해서 이제 소개팅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요즘 사회가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조건들을 많이 따지고 조건이 맞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맞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가 더 안정적이고 이혼할 가능성이 적은지, 아니면 이 조건을 안 봐도 되는지, 필요 없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우, 조건 봐야죠. 네. 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봐야 됩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죠. 네, 결혼이야말로 꼼꼼하게 조건을 따져서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조건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되겠죠. 기준이 다르다. 그럼요. 뭐 스펙 좋은 사람 좋아요. 음. 아까 뭐 외모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고 그거는 뭐 기준 없다. 네. 네. 스펙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해요? 저는 보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봐야 되겠죠. 네. 안 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떡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너무 무능해. 이 사람은 착하지만 무능해. 성격이 좋지만 무능해. 그래서 아내만 돈을 벌어. 네. 남편은 안 벌어. 성격 네. 좋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날 너무 사랑해주지만 얘는 일을 안 해. 네.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살기 힘들죠. 그냥 힘들죠. 이 무능함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든 경제력을 다 전가해버리고 자기는 집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일만 하겠다. 이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때에는 성격도 안 보고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하고 보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막 스토커였어. 집착. 네, 나에게 집착러. 너무 집착하고 나를 집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하고 의처증. 그냥 깔끔하고 세심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지나쳐서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이 언제쯤 파악이 되나? 결혼하고 살아봐야 파악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좀 더 네. 진지하게 자기가 조건을 따졌을 때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콩깍지만 씌워가지고 볼 게 아니라 면밀히 네. 이런 부분도 살피지 않으면 음. 결혼하고 나서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나에게 집착하는 순간부터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집착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 내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신앙이 나에게 절대적인 사람들인 경우에 그리고 신앙이 가정을 버리기까지 할 정도의 신앙 그거는 광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 이 가정을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 네. 배우자가 서로 간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의 신앙을 하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네. 합쳐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교회에 너무 열심인 게 싫어. 남편이 음. 너무 교회에 열심인 게 싫고 남편이 교회 일을 열심히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아내가 느껴서 자기만 자꾸 바라봐 달라고 떼쓰고 땡깡 부리고 해서 남편이 신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철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죠. 근데 서로 간에 입장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미리 잘 세워서 서로가 많은 대화를 하고 자기가 조건을 볼 때 특히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신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네. 외모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고민에 더하여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조건 하나가 뭐냐? 아까 마음의 중심을 얘기했듯이 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 네. 당연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신앙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냥 지옥엔 안 가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신앙의 견해가 엄청 큰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모르죠. 그러니까 신앙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뿐이 아니고 네.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도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신앙의 패턴이 서로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만 너무 교회에 열심인 것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패턴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지 결혼을 해서 평탄하게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결혼생활도 할 수 있다. 신앙에 대한 상대의 자세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의 하나님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이게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나중에 더 커져서 결국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배신하는 자기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주로 부부가 서로 간에 요즘에 일을 하잖아요. 네.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게 주말밖에 없다. 주말밖에 없죠. 근데 주말에 우리 뭐 하죠? 교회 교회 가야죠. 가서 네. 예배 드려야죠. 예, 그 주일이 아까운 거지. 하나님께 쓰는 시간이 아깝고 두 사람이 쓰는 시간이 더 절박하다면 이 두 사람이 그만 서로 사랑해서 신앙을 더 잘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서로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신앙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이거는 결혼을 해서 오히려 나쁘게 된 케이스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조건은 뭐 어떤 세상적인 스펙, 뭐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건 신앙적 스펙, 신앙적 스펙. 네, 오, 신앙적인 신앙적 조건, 스펙. 가치관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신앙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결혼해야지라고 볼 게 아니라 신앙하는 마음이 사실 같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신앙심이라는 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럼요.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명은 신앙이 좋고 한 명은 신앙이 안 좋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제 끌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반대로 신앙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성격이 더 세. 그렇지.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이 야, 오늘은 1박 2일 여행 가야 돼.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마라고 해서 그게 이제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했을 때 점점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또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가야 돼? 당신은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네, 그 말까지 나오는군요. 예,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성전이라는 게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런가? 하면서 그렇지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면 되지. 그런 자기 합리화까지 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11조 꼭 해야 돼?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나님께 다음에 더 감사원금까지 해서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런 생각 듣고 보니 그러네. 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네. 하는 것도 먹어봐. 먹었더니 안 죽어.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그 한 입을 먹게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가. 네. 아담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 먹으면 안 돼. 라고 하고 자기가 안 먹었어야지. 네, 네. 잡아줬어야죠. 그러네? 하고 같이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신앙적 스펙이 같아야 해요. 또 이렇게 성경에 뭐 예시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람이 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직장에서 치이죠. 그럼요. 그리고 캔디님이 치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 이번에 치였어요. 네, 방금 걸렸어요 지금. 네. 맞아요. 직장에서도 치이고 사람 관계에서도 틀어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혼자 살아도 정말 이렇게 고되고 힘든데 둘이 살면 2배로 힘들지 않을까요? 2배로 힘들어질까요? 아니면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더 핫한 연애와 결혼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